또 소송입니다. 이번에는 코인베이스를 쓰러뜨리려는 SEC, 추가로 증권으로 명시된 코인들. 이 혼란한 상황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또 SEC의 소송, SEC의 콤보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인베이스를 향해서 소송을 날렸는데 그런데 우리들의 코인이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짝 반등을 했어요. SEC의 말을 이제는 믿지 않는 건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SEC가 코인베이스에 소송을 걸었는데 미등록 증권을 팔았다.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게 핵심이겠죠. 어제 있었던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과 같은 이유입니다. 자, 어떤 코인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솔라나, 카르다노, 폴리곤, 파일코인, 샌드박스, 엑스인피니티, 칠리즈, 플로우, 인터넷 컴퓨터, 니어 프로토콜, 보이조 토큰, 대시, 넥소. 이 위에 있는 코인들, 솔라나, 카르다노, 폴리곤, 파일코인, 샌드박스, 엑스인피니티. 여기까지는 바이낸스 소송에 벌써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벌써 증권이라고 우겼는데 이 다음 코인들은 새로 추가된 거예요. 칠리스, 플로우, 인터넷 컴퓨터, 니어, 보이저, 대시, 넥소. 비트코인 빼고는 다 증권이라면 그냥 한꺼번에 쫙 몇천 개, 몇만 개까지 그냥 쫙 늘어놓으면 투자자들이 쳐다보지도 않으면 투자자 보호가 될 텐데 왜 이렇게 찔끔찔끔 추가를 하는 걸까? 그러면 다음 소송에는 또 어떤 코인이 추가될까?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코인베이스 보면 거래되는 코인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거 다 증권이라며. 그러면 한꺼번에 나열을 좀 해주지. 몇백 개가 됩니다. 그리고 바이낸스.us 여기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코인들이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30개 정도 나열되어 있으니까 11페이지면 300개 정도. 이거 그냥 다 싹 다 몰아서 묶어서 다 증권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투자자들이 보호가 될 수 있잖아요. 쳐다보지도 않으면 되니까.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코인들. 다음은 내 차례 아니야? 하면서 무서워서 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미리 다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자, 게리 겐슬러가 신이 났습니다. 오늘 CNBC에 딱 출연을 했어요. CNBC에서 코인베이스에는 또 왜 소송을 걸었냐? 이러니까 게리 겐슬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등록하지도 않은 애들이 코인을 팔고 있다. 그것도 미등록 증권을.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몸을 던지고 있는 게리 겐슬러. 정말 우리들을 지켜주기 위한 게리 겐슬러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래서 오늘 코인이 떡락할 줄 알았는데 게리 겐슬러가 이렇게 나와서 힘줘서 얘기하니까 모두 다 싸그리 잡아드리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이거 큰일 났네 했는데 코인이 오늘 잘 버텨주다가 반등까지 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같은 시간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CFTC가 의회에 나가서 증언을 합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린 크립토 관련 법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과 입장 발표를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CFTC 의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사람의 증언이 이렇게 딱 생방으로 중계가 됩니다. Traditionally, markets, commodity markets that this committee knows well, are wholesale oriented and used for risk management. But because of technology, because of smartphones, and because of emerging access to markets, reducing barriers to access, we're seeing retail participants have greater exposure to commodity assets as they are defined by US law. So we're in this space where we have two market regulators, the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the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and as these financial assets are defined, and I will focus most notably on Bitcoin and Ether, these two assets make up 60% of the digital asset market. And at least Bitcoin, which we know has a determination by a federal court, I've argued in the past that Ether is a commodity. We have a listed Ether futures contract. Have you done any type of analysis on the workforce that you would need at the CFTC if we gave you the authority
to register or regulate the 20,000 cryptocurrencies? Congressman, what we've done thus far, and this has been as a result of numerous efforts that both the House and the Senate have put forward on bills over the past few years, is to estimate resource needs. And I've come up with the number roughly as an estimate about $120 million over 3 years. And that's to build teams around rulemaking. 자, 이 사람이 암호화폐에 대한 각 규제 기관들, 정확히는 SEC 그리고 CFTC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 그래서 그걸 의회가 좀 결정을 해줘야 된다. CFTC가 이걸 어디까지 관할을 하게 되는 거고, SEC는 또 얼만큼 차지해서 서로 이 힘의 밸런스가 어떻게 되는지 빨리 정해달라. 그리고 이 사람이 아직까지 CFTC에서 비트코인 선물, 이더리움 선물에 대한 관리를 너무나 잘해왔기 때문에 경험도 많고 우리가 잘 맡아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맡겨주고 우리한테 더 힘을 실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의 느낌이 SEC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었어? CFTC가 그러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 다른 선물이라든지 상품일 수 있는 많은 코인들에 대한 관여가 있을 수 있겠네. SEC한테 발릴 뻔했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저께 공포가, 이만큼의 공포가 슥 줄어들게 되겠죠. 아직 결정된 게 아니네. 확정적이 아니었네. 그래서 이 게리 겐슬러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는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자, 이 두 가지는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코인들인데 우리가 아직까지 잘 규제를 해오고 있고 또 상품이 될 수 있는 많은 코인들도 잘 할 수 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 두 가지는 상품이다라고 여러 번 언급을 했고 이번에도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더리움은 상품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번 소송에서 언급된 코인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C가 증권이라고 우기는 코인들. 바이낸스 소송에서 이런 코인들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솔라나, 에이다, 매틱, 코티, 알고, 파일코인, 아톰, 샌드, 엑스인피니티, 마나. 그리고 코인베이스 소송에서는 이렇게 솔라나, 에이다, 마틱, 파일코인, 샌드박스, 엑스인피니티, 그리고 추가적으로 칠리스, 플로우, ICP, 니어, 보이저, 대시, 넥소. 왜 이렇게 다르면 어떡하나. 이렇게 지네들 마음대로 추가로 넣고 이러면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다음 소송에는 또 어떤 코인이 추가될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여기 없습니다. 없어요. 게리 겐슬러가 비트코인 빼고는 다 증권이라고 했는데 왜 이더리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CFTC 의장의 주장을 의식해서일까?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건 치우고 SEC 그리고 CFTC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죠? 이렇게 오케이를 주는 코인들 체크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상품이다. 오케이. CFTC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상품. 오케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더리움은 CFTC가 오케이 했어요. 이건 상품이다.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SEC는 잘 모르겠는데 언급을 일단 피하고 있습니다. 입을 딱 닫고 말을 안 해주고 있어요. 알아맞혀 봐 이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맞히나. 게리 겐슬러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모른다. 아직은. 대중은 모른답니다.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더리움이 증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언급했던 이런 코인들, 이런 코인들이 야, 이더리움하고 우리가 뭐가 달라? 우리도 이더리움이랑 다른 게 없다. 이더리움도 프리세일을 했습니다. 돈 받고 코인을 팔았어요. 우리도 돈 받고 팔았어. 이더리움은 탈중앙화니까 괜찮지. 너희들은 아직 탈중앙화 아니잖아. 그러면 얼만큼 어떻게 돼야지 탈중앙화인지, 노드 수가 몇 개가 돼야지 탈중앙화인지 여기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필요하겠죠.
자, 의회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의회에서는 비트코인 증권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고, 이더리움도 증권이다라고 벌써 이번에 나온 크립토 법안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켄리 금융위원회 의장이 코인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증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게 상품이 되는 건지 그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해보자.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충분히 탈중앙화가 되어서 상품으로 인정이 되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자라고 말을 했어요. 지난 청문회 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증권으로 간주되었던 코인도 상품이 될 수가 있구나. 어떠한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그 조건에 대해서 명확성을 심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더리움. 이더리움이 키를 쥐고 있다. 이더리움이 상품이라면 어떠한 이유로 상품인지 이것만 알 수 있다면 이러한 다른 코인들의 분류가 아주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명확성이 생기는 거죠. 그걸 끌고 나갈 바로 주인공이 이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힘먼 이메일에서도 그 내용이 있겠죠. SEC 측에서도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게리 겟셀러가 요즘은 그걸 피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불리해질까 봐 리플 소송에서. 그런데 그걸 밝혀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토레스 판사가 판결을 내려준다면 어떤 이유로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말을 해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코인들의 운명을 결정 지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이더리움과 XRP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명확성이 만들어질 거고 그렇다면 증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집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런 코인들은 대응을 해가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명확성을 갖고 우리도 함께 맞춰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핵심 정리. 이더리움.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고 상품이다. 이게 대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CFTC,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SEC가 난 몰라.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회가 SEC와 CFTC 위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기준을. 의회가 이런 기준으로 결정을 해. 이더리움은 상품이야. 그러면 SEC가 넵 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음표는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의회가 정확하게 결정만 해준다면 이더리움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없습니다. 만약에 이더리움이 정확하게 상품으로 규정이 된다면 이 친구들의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와 이더리움은 뭐가 다른지 그거만 잘 살펴서 분석해서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명확성이 생기고 코인 시장이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듯 보입니다. 네, 지난 양일간 시작된 SEC의 소송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명확성이 강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더 투명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